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동행심리상담센터 동행쌤입니다. 오랜만에 비대면이지만 얼굴을 이렇게 노출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트라우마 치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후반부에 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저희 부부가 그렇게 타령을 했었는데 미처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연말에 옆구리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에 혹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버텼어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그때였는데,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 일단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병원은 가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친절한 의사가 계시다고 어떤 지인이 소개해 주셔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대뜸 아픈 부위를 좀 보여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겉으로 그 포진이 띠처럼 나타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이 일단은 이제 진통제를 처방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그 아픈 부위에 띠 같은 게 또는 포진 같은 게 하나라도 보이면 빨리 병원에 와라. 이 약 먹기 앞서서. 그래서 이제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약을 먹었죠. 근데 그렇게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는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내가 여기 아픈데 한번 봐라 그랬더니 등에 포진이 하나 딱 생겼고 배꼽 위에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오른쪽으로. 등도 오른쪽, 배도 오른쪽. 그래서 이제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빨리 의사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의사가 역시나 신장보다는 이건 대상포진 같은데 하면서 7일치 항바이러스를 그 약물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보통 이 대상포진 발진되고 72시간 내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 이런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대상포진은 거의 이렇게 잡히거든요. 물론 수두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대신 이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이 발진이 됐던 부분이 물론 수포는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서서히 아물면서 이 속내이만 닿아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대상포진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예방접종 하시라고 제가 그 비싸도 이제 전도사가 돼버렸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당연히 피부병이 아니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가려움증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 처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약도 좀 먹었죠. 근데 이게 대상포진이 처음에 왔을 때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막 찌르고 또 정말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쑤시는 그런 게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그러다가 그게 지나가니까 이제 가려운 거예요. 가렵고 또 하나가 뭐냐면 꼭 그 옆구리에 그 뜨거운 다림이나 인두가 와서 지지는 것처럼 낮이든 밤이든 거기만 건드리면 그게 확 올라와요. 그렇다고 체온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가는 데가 이제 신경과입니다.
신경과, 아무래도 이게 신경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신경과를 이제 가서 또 약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대상포진이 났던 자리는 점점점 이제 약화가 되는데, 이 막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가려움, 이런 거는 밤낮 관계없이 너무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대상포진보다 더 무서운 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주가 지나왔는데, 이번 주도 너무나 그 통증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너무너무 이제 아파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 통증 의학과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통증 의학과를 갔어요. 막 검색을 하고, 또 후기도 보고, 뭐, 그 또 홈페이지도 보고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의사가 두 분 계시는 그런 병원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주치의로 맞으신 분이, 굉장히, 이 인체 해부도 같은 그런 인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경이 쫙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포진이 났던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보여주니까, 이거는 10번째 신경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다. 하고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먹는 게 있느냐 해가지고 그 약봉지를 찍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약을 딱 보시더니, 여기에 조금 약을 한 2가지만 더 첨가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물 치료 가지고는 이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이제 통증이 아니라 통증이 이제 만성화가 되면 그걸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평생 대상포진은 이제 나았으나 그로 인한 이제 신경통이 계속 저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일상생활도 잘 못하게 되고 굉장히 우울감도 높게 되고 막 그래서 힘드신데요. 어쨌든 이거는 약간 그 신경주사요법이 필요한 것 같다. 다만 그게 뭐 2번을 맞으면 끝날지 10번을 맞아야 끝날지 그거는 사람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도 벌써 통증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면역을 보강을 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20번, 30번 맞는 분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픈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괜히, 긍정 편향에 빠지거나, 또는 희망 고문을 해버리면 나중에 10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10번만이 안 되면 의사도 낭패를 보지만 당장 고통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실망, 좌절 막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사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신경주사라는 걸 등에 맞았는데, 이게 뭐 무식하면 용감한 부분도 있지만 모르면 두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는지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수면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신마취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바늘이 딱 들어갈 때 따끔한 맛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첫 경험이다 보니까 엎드려 있는데 서서히 이제 사람이 좀 불안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준비 작업하고 해서 제가 시간은 재지 않았으나 한 5분에서 7분 그 사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느낌에는 일단 뭐 국부마취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뭐 인공적으로 사람 힘으로 넣는 게 아니라 기계 힘으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쫙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작업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주사 맞은 부위에 스티커를 붙여줄 때까지 뭐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5, 6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사람이 긴장되고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숨도 좀 가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황장애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꼽아는 걸 막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무사히 잘 마쳤고 일단은 신경 부분에 뭐 마취 성분도 약간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맞자마자 제가 집으로 온다거나 했을 때 돌아가면서 혹시 약간의 뭐 다리에 뭐 불편함이 오거나 이래 쓰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침대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이제 예후를 본 다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뭐 대상포진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예방 전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제 맥락하고 연결을 해 보면 사실은 오늘 제가 진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이제 심리적인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배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신경에 통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한 달 동안 통증이 있었던 건 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으로 느낄까요? 바로 이 뇌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우리 뇌는 계속 그 부위가 나중에 통증이 사라져도 통증이 있다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증이 만성질환으로 갈 때 이제 옆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감정과 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수두 바이러스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데 그게 계속 완화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 우리 머리에서는 계속 거기가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아울러 이런 통증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울해지거나 또는 좌절감을 겪거나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울하면 또 통증하고 매치가 되고 실제로는 병리적으로는 나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 하나 통해서 제가 통증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 습득을 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무관한데 이제 20대, 30대인 분들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암하고도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는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뭐 20, 30대에 지금 대상포진에 걸린 게 아니고 50대 주로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연령대에 와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뭐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암과의 어떤 상관관계, 그거는 물론 검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나 뭐 20대 30대니까 차마 뭐 대상포진 오겠어? 근데 요즘은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암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치료보다 예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제인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상포진을 이제 하나의 은유적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저는 이 외도 사건과 결부해서는 외도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 트라우마가 생기냐? 왜 신경통이 생길까요? 대상포진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외도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피해자든지 간에 자존감이 높았든 낮았든 관계없이 외도와 직면하면 그때 여러 가지 기억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각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감정 기억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또는 우울감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뭐 상실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또는 버림당한 것 같은 유기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그냥 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뼈에 새겨지듯이 각인돼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제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가슴이 정말 막 찢어지고 문드러지고 정말 폭파하는 그런 또 고통 기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뭐 부부가 대면대면했든 알콩달콩했든 그래도 서로 뭐 일말에 신뢰와 의지, 존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부부로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외도란 사건을 인지하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핵폭탄 같은 정말 막 수백 톤의 그런 해머가 와서 머리를 치듯이 비유적으로요. 그런 충격 기억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우리 내에서 계속 그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외도란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도 사건이 벌어지려면 그것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를 피해자들은 계속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려고 뭐 구글의 어떤 타임라인을 뒤진다든지 또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뒤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뒤져서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습득하기 때문에 외도를 인지한 거는 하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결되는 날들은 계속되면서 우리 뇌는 계속 스트레스 작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별히 부정적 감정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배우자가 개가천선해서 돌아오고 외도 관계 다 단절하고 오고 정말 이제는 뭐 당신이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임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고 재발 방지 노력도 하고 심지어는 이 상담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도 피해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외도 피해자들은 이게 항상 그 외도와 직면한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자기가 쏟고 살았던 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대상포진으로 따지면 뭐예요? 신경통인 거죠. 그리고 이게 만성화가 되면 증상이 아니라 이제는 질환이 되는 거죠. 병명 이름이 붙는 거죠. 그냥 우울감이 2, 3일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되다 보면 우울장애가 되고 불안감이 2, 3일 존재하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되다 보면 불안장애가 되는 거와 결국은 이제 진단명이 나오고 질환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이란 말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분명히 지금은 이성관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오해 없도록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해서 산다 하더라도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 역시도 믿지 못하고 매번 외도 당시나 외도와 직면한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에 접하는 걸 뭐라 그런다? 트라우마에 빠졌다 이러는 거죠. 외도 트라우마에. 그리고 이게 당연히 1개월이 넘었으면 뭐라 그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1개월 이내에서만 인텐시브하게 하다가 사라지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뭐 외도의 그 사실과 진실과 거짓과 이런 공방을 하고 밀당을 하는 것도 정말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이 트라우마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일명 깨진 안경이고 색 들어간 색안경이고 또 삐삐 소리 나는 에러가 나는 보청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내 보청기와 내 안경, 내 렌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왜곡성이 발생이 되죠.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과관계를 따지면 외도 때문에 생겼겠죠. 그거에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어쨌든 외도가 없었으면 렌즈나 안경이나 보청기는 고장나지 않았을 건데 외도란 사건 때문에 렌즈, 안경, 보청기가 고장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이거 고장냈어? 왜 이거 부셨어가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안경을 새롭게, 보청기를 새롭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외도 인지 후에, 외도 직면 후에, 외도 발각 후의 삶에서 부적절한 걸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걸 많이 하는 것보다 부적절한 걸 먼저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왜곡성 또는 곡해하는 거, 오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약을 매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약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겁니다. 근데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보면요. 상담 오셔서 보약 잘 드세요. 근데 집에 가서 독약을 한 점씩 찍어 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보약은 의미가 없고 독약에 약효만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못 벗어난다? 이 트라우마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외도 피해자들이 구구절절 자꾸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트라우마를 아직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외도 행위자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무엇을 모를까요? 외도 트라우마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자기는 외도만 더 이상 안 하면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조건 미안하다 소리만 앵무새처럼 하고 반성했다고 주장하고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고 어떨 때는 자기도 막 이만큼 예? 그 분노가 올라오면 아이를 빨리 때려치우자 그러면서 오히려 외도 행위자가 이혼하자 그러고 그걸 뭐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이나 위협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총체적 난국을 만드는데 그 베이스에 깔린 게 뭐다? 외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외도 트라우마는 외도 피해자에게 많이 생기죠. 그런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외도 행위자도 외도 트라우마에 빠져요. 어떤 경우냐면 외도 피해자가 한 이야기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막 이러다 보면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외부에서 사회생활하고 아내분들은 주로 전업주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외도 부부 그 치료 예우를 보면 맞벌이 하시는 분보다는 외벌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외도 피해자가 뭐 전업주부라든지 반대인 경우, 반대인 경우. 왜냐하면 이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 뭐 학교 보내고 배우자 출근시키고 나면 뭐 물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외도 관련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외도 관련 글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거만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합니다만 그래서 외도 관련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위로도 받고 어떤 분들은 또 용기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혜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외도 피해자들이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치료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상이나 환상이나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망상에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A, B, C만 했는데 유튜브 들어보다 보니까 뭐 D도 있을 수도 있다, F도 있을 수 있다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막 나가다 보면 이게 정말 상상 수준을 넘어서 망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통증이 아니라 질환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 있잖아요. 또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 묘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외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많은 그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상담사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자꾸 갖고 와서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같은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 있는 분들, 통증 속에 있는 분들은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정말 독약이라도 먹으라면 낫는다면 먹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도 되게 연약한 데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안 듣고 싶은 또 확증 편향도 심해요.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게 훨씬 더 수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A, B, C밖에 안 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막 E 사례도 있고 F 사례도 있고 뭐 G 사례도 있으면 막 그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는 거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막 이혼해라 뭐 소송해라 부추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은 상담사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선택은 상담사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이 하는 건데 왜 상담사가 해라 마라 막 그럽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하여간 이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오직 시간이 나오면 이제 이것만 계속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요만했던 트라우마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증폭시키고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묵히면 묵히만큼 치료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상포진도 무섭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무섭듯이 외도와 직면하고 외도와 그런 상황과 이렇게 조우했을 때 무서운 게 뭐냐? 외도 자체도 큰 폭발력 같지만 그 다음에 외도 트라우마에 외도 행위자가 됐든 외도 피해자가 됐든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이거는 이제 외도권을 벗어난 더 큰 바운더리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도 문제를 뭐 요만큼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외도란 사건과 외도 트라우마를 비하면 외도 트라우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자꾸 외도 내용을 갖고 뭐 공방하고 진실, 뭐 사실 또는 거짓 막 이런 거에 몰입하다 보면 느는 건 뭐다? 외도 트라우마만 난다. 그거 1년 묵혔다? 치료 1년 걸립니다. 10년 묵혔다? 10년 걸립니다. 이건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질병도 그렇고요. 심리적인 거는 그거를 그냥 억압해서 묵혔든 그때 뭐 돈이 없어서 묵혔든 그때 삶이 바빠서 묵혔든 묵힌 시간만큼 미니멈 치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외도 트라우마는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분이요. 10여 년 전에 외도를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애 키우기 바쁘고 집안에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막 부부끼리 몇 개월 싸웠지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덮고 했는데요. 10몇 년 만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삼각관계 또는 부적절한 이성관계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폭발해버린 겁니다. 자, 외도 행위자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10년 동안 잠잠했는데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래? 지금은 내가 이성관계 정말 안 하고 경계선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예전에 외도 행위자도 쇼킹을 받고 외도 피해자도 내가 미쳤나? 그러면 이거는 불안이 아니라 공포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 하면서 자기 검열하고 또는 당신이 10년 전에 그것만 없었으면 하면서 갑자기 지금이 10년 전의 시간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퇴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오면 외도 피해자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만 외도 행위자는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는 너 무조건 덮으려고 숨긴다 이렇게 공격하고 외도 행위자는 나 진짜 목숨만 빼고 다 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외도 피해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충격 기억, 감정 기억, 고통 기억 이런 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치료 안 하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행위자들은 어쨌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고 1년차, 2년차 되면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좀 좋아지고 증상이 완화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망각의 세계로 집어넣겠죠. 그러나 외도 피해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에도 외도 트라우마가 확 잠수함이 물 위로 부상하듯이 올라온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에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싸우고 하면 스크래치 나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외도 트라우마는 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년 후에 훅 나타날지 5년 후에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대상포진으로 따지면 수도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 당신 50살 됐을 때 1월 1일 터뜨릴 거야 그렇게 예약합니까? 내가 면역력 떨어지면 훅 올라오는 거죠. 심적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떤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가 당겨지는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그런 장소나 또는 그런 상황 막 이런 거가 훅 오면 10년 전 것도 어제 일처럼 훅 올라오면서 갑자기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또는 과격해지거나 또는 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외도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과 직면할 수 있지만 외도 행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들에게 당연히 상담은 시간과 노력과 거기에 경제적 부담이 되죠. 그럼 뭐 무료 상담소를 찾아가면 되지만 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 상담의 질을 떠나서 기간을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근데 외도 상담은 10회 받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외도와 직면했어요. 근데 역으로 추정해보니까 이 배우자가 5년 동안 외도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럼 외도 피해자는 사실은 그 5년 동안의 외도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만남은 뭐 1년에 한 번씩 해서 5번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중요하니 일단 거기서 충격을 한번 먹었는데 외도 직면 후에 막 둘이 싸우고 뭐 외도행위자는 뭐 상담치료 안 가겠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더 뭐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도 피해자를. 거기 가서 당신은 오염되어 온다. 뭐 세뇌당해서 온다. 의식화돼서 온다. 그래서 더 우리 부분 나빠진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안 가시는 건 자유지만 아픈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부적절한 거죠.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러다 보면 또 외도 직면 후에 1년, 2년, 3년 시간을 묵힌단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이제 이혼 앞두고 이제 이혼하기 싫어서나 또는 뭐 다시 진짜 잘 살아보자고 의기투합해서 나오면 몇 년 걸리겠어요? 8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와 직면 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상담 치료가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필요합니다. 이거 간과하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건 제가 유료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런 상담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뭐 뜻이 있어서 무료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은 제가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도와 직면한 부부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그런 거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 이해하다 보면 칼자루 잘못 쥐어줄 수도 있거든요. 과일 갖고 과일 깎고 예, 스테이크 자르고 하면 좋은데 칼이라고 하는 게 잘못 오해하면 남한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방법론적인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담사나 임상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왜 치료가 필요하냐, 그 필요성,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상담에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훨씬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사례를 앞에 좀 두면서 그걸 약간 좀 은유적으로 인용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 외도 트라우마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가볍게 여기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점점 노화될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점점 나이 든 청년이 돼가면 한국 사람들 이 통증뿐만 아니라 질환도 병리적으로 자꾸 는다는데 굳이 뭐 지금 빨리 치료 안 해가지고 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신경통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외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에 간과하지 마시고 모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뭐 나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그거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험한 이야기예요. 특히 외도 행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도 트라우마가 뭔지 모르면 조금 지혜를 얻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스스로도 외도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좀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 문의하실 분은 상단에 있죠? 상담 문의는 070-4079-6875로 해주시면 상담 문의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